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섭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내가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생사를 가른다고 합니다. 무서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심장마비 7단계 생존법과 혼자 있을 때 꼭 준비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1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생존 확률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비밀 응급 처치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제가 40년 넘게 환자를 보며 직접 경험한 지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언젠가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소화불량이겠지,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십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커다란 돌이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둘째, 왼쪽 팔과 어깨, 턱으로 번지는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퍼지는 통증은 심장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와 숨참.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넷째, 식은땀과 메스꺼움, 어지러움. 심장은 고통을 땀과 구토감으로 표현합니다. 다섯째, 언덕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는 느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턱턱 막힌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TV를 보다가 이런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었지만 곧 숨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다행히 경로당에서 들은 심장 강의 내용을 기억해 바로 대처하셨고 지금도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7단계 행동법,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심장마비가 실제로 왔을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기대어 앉기. 텃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던 78세 박명자 할머니.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야지 하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에 이상이 오면 그 순간 하는 일을 즉시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생존법입니다. 아스피린 한 알 씹어서 복용하기.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 줍니다. 특히 씹으면 효과가 5배나 빨리 나타납니다. 버스에서 가슴 통증이 왔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가방에 넣어둔 아스피린을 씹어 삼켰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손상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19에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말하기. 주소는 아파트 이름, 동, 호수까지 정확히 말하세요. 논현동 이정희 할머니는 아파트 이름만 말해 구급대원이 길을 헤매느라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반드시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현관문 열어두기, 비밀번호 적어두기.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비밀 노하우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죠. 그 몇 분이 골든타임을 날려버립니다. 81세 정기철 어르신은 문을 열어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붙여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구급대는 도착 즉시 들어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어르신은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도둑이 들 확률보다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비스듬히 기대앉아 다리를 살짝 올리기. 완전히 누우면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고
다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연구 결과 80%의 환자가 이런 자세에서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짧은 문자 남기기. 119 불렀어. 현관 열어놨어.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통화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문자는 에너지를 아끼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안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빠른 호흡은 심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기. 이 호흡법은 심장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손상을 30% 줄여줍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한 이야기들. 고양시에 사는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가슴 조임을 느꼈습니다. 즉시 아스피린을 씹고 119에 신고한 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기다리셨습니다. 결과는 심장에 큰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강남의 75세 정태영 어르신은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려다 도중에 쓰러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준비된 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 특히 독거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준비 습관입니다. 문은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하기. 휴대폰에 SOS 긴급 기능 설정하기. 잠금 화면에 혈액형 복용 약보호자 번호 적어두기. 아스피린과 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두기. 대구에 사시는 76세 박수님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붙여 두셨습니다. 안에는 아스피린과 심장마비 시 행동법 3단계 카드가 들어 있었죠. 실제로 쓰러지셨을 때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보고 지침대로 행동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심장마비 속설. 여러분, 심장마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오해 몇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이 심하게 아파야만 심장마비다? 아닙니다. 실제로 40%는 가슴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소화불량, 어깨 통증, 극심한 피로만 느끼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젊을 땐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40대, 50대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음, 운동 부족이 원인이지요. 셋째, 심장마비는 유전이다.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커지지만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6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낫겠지 하며 2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대로 79세의 다른 분은 아스피린을 씹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그냥 참았는데 알고 보니 큰 병이었다. 이런 사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을 지키는 생활 루틴. 심장마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단 꾸준히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짠 음식 줄이기. 한국 분들은 국, 찌개, 젓갈을 많이 드십니다. 나트륨이 많아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국물은 밥만 드시고 간은 싱겁게 하세요.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관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자주 드세요.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심장마비가 올까봐 무서워서 운동을 못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적당한 운동은 심장을 강화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숨이 찬다 싶으면 멈추세요. 아스피린은 매일 먹어야 하나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무조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119입니다. 절대 아침까지 참아보자 하지 마세요. 골든타임은 새벽에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혜. 제가 강연을 다니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알겠냐 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과 비상 연락망 만들기. 옆집, 윗집, 아랫집에 한 번만이라도 서로 연락하는 사이를 만드세요. 내가 위급하면 문자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연락 습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 친구와 문자 주고받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안전망이 됩니다. 응급카드를 지갑 속에 넣어두기. 혈액형, 복용약, 보호자 연락처를 적은 작은 카드를 넣어두세요.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당부. 여러분, 심장은 단 한 번 멈추면 다시 뛰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단계 행동법과 생활 습관만 지켜도 생존 확률은 몇 배나 높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심장마비 7단계 멈추기 아스피린 -119 문, 열기 비스듬히, 눕기 문자 호흡.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위급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심장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 여러분,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오히려 심장을 더 지치게 하고 회복 가능성을 낮춰버립니다. 억지로 움직이며 버티기. 조금만 더 하고 쉬자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몸을 계속 움직이면 산소 공급이 더 줄어들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합니다. 진통제나 소화제 복용하기. 흔히 위경련인가 하고 소화제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아스피린 한 알이 더 중요합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가려 상황을 더 늦게 파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하기. 환자의 40%가 병원에 가는 도중 차 안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구급차는 심장 충격기와 전문 장비가 있지만 개인 차량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침대에 완전히 눕기. 누우면 편하겠지 하고 드러눕는 순간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피하셔도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심장 질환과 헷갈리는 증상 구별하기. 심장마비는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면 심장마비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명치 통증.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공황발작,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차고 불안감 동반. 그러나 공황은 대개 1020분 내 가라앉지만 심장마비는 점점 악화됩니다. 근육 통증막통, 특정 부위를 누르면 아픈 경우. 하지만 심장 통증은 압박감이 넓게 번지고 쉬어도 낫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장마비일 수도 있다라고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심장 전문의가 강조하는 예방 습관. 저는 40년간 환자를 보면서 심장마비는 미리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갑작스런 운동 피하기. 심장은 아침 69시에 가장 많이 멈춥니다. 기상 후 최소 30분은 몸을 풀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혈압 혈당 자주 확인하기. 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해 매일 기록하세요. 갑자기 평소보다 20 이상 오르면 심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의 정기 검진. 특히 60대 이후는 1년에 한 번 심전도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숨어 있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분노, 억울함, 과도한 긴장감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명상, 호흡법, 산책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안전망 루틴.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혼자 살아서 무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준비만 해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관 앞 비상연락처 카드 붙이기, 보호자 전화번호, 주치의 번호, 복용약을 적어 두세요. 휴대폰 SOS 단축키 등록 버튼 3번만 눌러도 자녀와 119로 동시에 전송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약속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서로 안부 문자 주고받기. 이 작은 습관이 골든 타임을 지켜줍니다. 외로운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실제 병원 사례에서 배운 교훈. 제가 만난 78세 할머니는 평소 아스피린을 지갑에 넣어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곧바로 꺼내 씹고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맥박이 불규칙했지만 심장 손상은 거의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반대로 70세 남성은 조금만 더 참자하며 약 2시간을 버티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절반 이상이 손상돼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준비된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 짠 음식 줄이기.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3000mg 이상을 드십니다. 국물은 반만 드세요. 채소와 과일 늘리기.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심장을 보호합니다. 물 충분히 섭취하기.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술, 담배 줄이기. 술은 혈압을 높이고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한두 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심장은 이미 지쳐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아스피린 대신 다른 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진통제는 심장마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꼭 아스피린을 준비하세요. 운동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숨이 가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빼먹으면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약을 빼먹는 순간 혈관은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당부. 여러분, 심장은 단 한 번 멈추면 다시 뛰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단계 행동법과 생활 습관만 지켜도 생존 확률은 몇 배나 높아집니다. 지금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멈추기 마이너스 아스피린 마이너스 100, 19 마이너스 문, 열기 마이너스 비스듬히, 눕기 마이너스 문자 마이너스 호흡.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는 대부분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은 단 10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발병 후 5분 10분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스피린이 중요한 이유는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류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씹어서 먹으면 위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입안 점막에서 일부가 바로 흡수되어 효과가 빨라집니다. 또한 119에 신고할 때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명확히 말해야 하는 이유는 구급대가 심장 충격기와 전문 약물을 준비한 상태로 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파요라고 하면 일반 응급환자 분류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은 단순한 심리 안정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산소 효율을 높여 손상을 30% 이상 줄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질환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당뇨가 더 큰 원인입니다. 즉, 생활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심장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